70대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녀들의 재정 상태, 손주들의 학교 성적, 며느리의 친정 소식, 동네 사람들의 사생활. 무엇이든 캐묻고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재정이 어려우면 걱정되고, 손주 성적이 나쁘면 화가 나고, 며느리 친정이 잘 살면 질투가 났습니다. 알고 나면 참견하고 싶어지고, 참견하면 갈등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고, 알게 된 것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분은 적당히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자녀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묻지 않았습니다. 동네 소문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뭐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몰라도 되는 일은 몰랐고, 알아도 괜찮은 일만 알았습니다. 참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줄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여유가 있으시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벗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너무 깊이 탐하지 말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번거롭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때로는 모르는 것이 도리어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왜 나이 들수록 모르는 척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속에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하게 여겼고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 연못을 보고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알고 싶다. 무엇이 있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깊은 연못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다. 그는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부터 큰 돌까지 연못 이곳저곳에 던졌습니다. 물이 출렁이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바닥을 보려고 막대기로 휘저었습니다. 맑던 물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물속에 진흙이 올라오고 가라앉아 있던 낙엽들이 떠올랐습니다. 알려고 할수록 연못은 망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연못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닥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물이 맑고 평온한 것으로 충분하지. 바닥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못은 그대로 고요했고 물고기들은 평화롭게 헤엄쳤습니다. 그는 매일 연못 앞에 앉아 명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것저것 캐묻고 파고들고 휘저으면 평온했던 마음이 탁해집니다. 적당히 모르는 채로 두면 마음이 맑고 평온합니다. 바닥까지 알 필요 없이 표면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안심이 되고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괴롭다는 것을. 알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알게 되면 마음의 짐이 된다는 것을. 때로는 모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알아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봤자 걱정만 늘고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세상 일을 너무 깊이 탐하지 말라는 것은 무지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되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평생을 학문에 힘쓰셨습니다. 책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욕심을 버리는 공부도 하셨습니다. 알고자 하는 욕심,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깊이 알고 몰라도 되는 것은 담담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쏟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자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부부 사이는 어떤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알아내려 합니다. 부모니까 알아야지 걱정돼서 묻는 거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삶을 여전히 자신의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와 노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가 알고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직장도 다닙니다. 알면 알수록 걱정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월급이 적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 돈으로 살아? 라고 걱정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내가 돈을 더 줘야 하나,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 더 괴롭습니다. 혹시 이혼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 온종일 그 생각뿐입니다. 알고 나면 참견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에 의하면. 이라며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합니다.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섭섭해하고 관계는 나빠집니다. 68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부부의 재정 상태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연히 아들의 통장을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날부터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을 만났을 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돈은 좀 되니?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아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가 통장을 봤다는 것을 눈치챈 아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걸 알려고 해요? 우리 알아서 살아요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몰랐으면 편했을 텐데. 알았으니 걱정만 늘고 참견하게 되고 관계만 나빠졌네. 그 후로는 자녀의 재정에 대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르니까 걱정도 없고 참견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다시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힘들면 자녀들이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캐묻고 알아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며느리와 사위의 속마음까지 알려 하지 마라. 며느리나 사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정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자신을 불평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만날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서 불편해집니다. 친하게 지낼 수 없게 됩니다. 사위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딸이 고생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우리 아들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닐까? 불안해지고 경계하게 됩니다. 모르면 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며느리가 친절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사위가 효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속마음까지 알려고 하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알게 된 것으로 상처받고 상처받은 것을 표현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모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 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나 사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유산은 어떻게 나눌 계획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면 부담스럽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기대나 실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르는 것이 예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알 필요 없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모습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친정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동네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동네에 살다 보면 여러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네 집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누구네는 돈이 많다더라. 누구네 아들이 사업을 망했다더라. 누구네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더라. 끊임없는 소문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소문을 들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노인정에 가면, 동네를 산책하면, 장을 보러 가면 어디서든 누군가 소문을 전합니다. 들었어요? 아직 모르세요? 라며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고, 우리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고, 우리 손주와 남의 손주를 비교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잘 산다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 불행하다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가 낫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자식이 효도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 자식은 불효자 같고, 누군가 손주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 손주가 못난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또한 소문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장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바뀝니다. 조금씩 덧붙여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결국 원래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문을 믿고 누군가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동정하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민망해집니다. 소문을 듣지 않으려 노력하십시오. 누군가 소문을 전하려 하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남의 일은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그러면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소문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소문 없이 사는 삶은 평온합니다. 남의 일에 마음 쓸 일이 없고 비교할 일도 없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으로 위안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으로 초라해질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친구의 모든 사정을 캐묻지 마라. 오랜 친구라 해도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자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스스로 말하는 것만 들으십시오. 캐묻지 마십시오. 요즘 어때? 건강은? 이라고 물어보는 것은 좋지만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 자식들이 얼마나 도와줘? 집은 얼마에 샀어? 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알게 되면 또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가 자신보다 잘 살면 질투가 나고 못 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친구가 자식에게 더 많이 받으면 부럽고 덜 받으면 동정합니다. 이런 감정은 순수한 우정을 해칩니다. 72세 김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일하고 함께 술 마시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진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의 형편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주냐? 연금은 얼마나 나오냐? 통장에 돈은 좀 있냐? 고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불편했지만 오랜 친구니까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할아버지보다 형편이 나았습니다. 자식들도 더 잘 살고 연금도 더 많고 저축도 더 많았습니다. 그날부터 김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별로 못 받는다. 연금이 너무 적다. 계속 불평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이 할아버지가 계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네가 여유 있으니 오늘은 자네가 사게라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말하지 말걸. 몰랐으면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40년 우정이 어색해졌습니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당히 모르는 것이 오래가는 우정의 비결입니다. 친구가 어려워 보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십시오. 5번째,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알려하지 마라.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세상 모든 일을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연예. 모든 것을 알고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화가 나고 답답해집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지고,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고,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보면 실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봅니다. 나쁜 소식이 가득합니다. 사고, 범죄, 갈등, 논쟁.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도 계속 뉴스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TV로, 신문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봤자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세계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 어느 연예인이 무슨 사고를 치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투표할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외에 정치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전쟁을 막을 수도 없고, 연예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로 마음을 어지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머지는 흘려보내십시오. 꼭 알아야 할 것만 아십시오. 날씨 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외출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니까요. 건강 정보도 유용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가까운 사람들의 소식도 알면 좋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치인들의 싸움, 연예인들의 사생활. 이런 것들을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뉴스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저녁에 간단히 헤드라인만 보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극적인 기사, 부정적인 뉴스는 피하십시오. 마음만 어지러워집니다. 대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6번째, 모르는 척하는 여유가 관계를 편하게 만든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것을 알아도 모르는 척, 손주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도 모르는 척, 자녀가 실수한 것을 알아도 모르는 척.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모든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 하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며느리가 청소를 대충 한 것을 봤습니다. 구석구석 먼지가 남아있고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적했을 것입니다. 이것 좀 봐. 여기 먼지 그대로 있네.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척합니다. 며느리도 바쁩니다.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때로는 일도 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손주가 숙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 알림장을 봤는데 숙제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오늘은 숙제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졌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알림장 봤어. 숙제 있더라.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척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다룰 일입니다. 자녀가 승진해서 탈락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나 창피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물었을 것입니다. 승진 못했다며? 왜? 뭐가 문제였어?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척합니다. 자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 모자라도, 조금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큰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알려고 하지도, 지적하지도 마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십시오. 그들도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고 걱정할 일은 숨기는 것이 그들의 효도일 수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궁금해도 참으십시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여유이고 지혜이고 품격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은 젊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십니까? 자녀의 삶, 주변 사람들의 사정, 동네 소문, 세상 돌아가는 일. 하나하나 캐묻고 알아내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알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지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알고 나면 걱정이 늘고 판단하게 되고 참견하고 싶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세상 일을 너무 깊이 탐하지 말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번거롭다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 자신의 마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알아도 바꿀 수 없고 알면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신다면 멈추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만 들으십시오. 캐묻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신다면 그만두십시오. 표면적인 관계로 충분합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편안한 관계를 만듭니다. 동네 소문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면 귀를 막으십시오. 남의 일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간 낭비이고 마음만 어지럽힐 뿐입니다. 친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재산, 자녀, 건강.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비교만 생기고 관계만 어색해집니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할 줄 아십니까? 며느리의 작은 실수, 손주의 사소한 거짓말, 자녀의 작은 잘못.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뉴스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씩 뉴스를 보고 계신다면 줄이십시오. 자극적인 기사, 부정적인 소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얻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모르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자유입니다. 알아야 할 부담에서 벗어나고 판단해야 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걱정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평생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모르는 척할 줄 알고 모르는 것에 편안해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이 번거롭고 모르면 모를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퇴계의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세상 일을 너무 깊이 탐하지 말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번거롭다는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많이 알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불안했고 알아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통제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속마음까지 알려 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깊이 파고들면 관계만 복잡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편안한 관계를 만듭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동네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남의 일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만 생기고 시기만 커지고 마음만 어지러워집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친구의 모든 사정을 캐묻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알수록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우정이 변질됩니다. 적당히 모르는 것이 오래가는 우정의 비결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일로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일들입니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할 줄 아십시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모든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 하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조금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모르는 척해주는 여유가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모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은 오만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제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궁금해도 묻지 않기, 알아도 모르는 척하기, 소문 듣지 않기, 뉴스 덜 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평생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가볍고 낮에는 걱정할 일이 줄어들고 밤에는 편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캐묻지 않으니까 편하게 대하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오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솔직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녀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계신 분들,
주변 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들, 뉴스를 보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널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내려놓고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를지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깊이 알고 몰라도 되는 것은 담담히 내려놓으십시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자유입니다. 모르는 것이 평화입니다. 모르는 것이 여러분을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시기를, 모르는 척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그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태계 선생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모르는 척의 지혜를 실천하며 알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태계 선생의 깊은 지혜와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